안녕하세요. 어려운 건강 정보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건강 쉽게 공부하자입니다. 2025년 11월 찬바람이 불면서 독감이 정말 심상치 않은데요. 특히 어르신들께는 이 독감이 폐렴이라는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독감 유행 속도가 예년보다 훨씬 빠르고요. 또 A형이랑 B형이 동시에 유행하는 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시니어분들께는 독감 합병증으로 오는 폐렴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형, B형이 동시에 유행하는 건 정말 흔치 않은 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주의가 필요하죠. 그렇군요. 주변에서 보면 나 예방주사 맞았는데도 독감 걸렸어.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세요. 백신을 맞아도 이게 안심할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사실 완벽한 방패는 아닙니다. 독감 백신의 효과가 보통 한 6개월 정도 지속되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예방 효과가 건강한 성인, 그러니까 평균 60%보다 낮은 40%대까지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40%요? 그럼 절반 이상은 걸릴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수치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백신은 중증 폐렴으로 악화되는 걸 80% 이상 막아줘요. 그러니까 백신만 믿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지 백신이 필요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닌 거죠. 아하, 감염 자체를 막는다기보다는 감염됐을 때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방탄조끼 같은 역할이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좋은 비유네요. 증으로 폐렴이 더 잘 생기는 걸까요? 핵심은 면역세포의 반응 속도입니다. 반응 속도요? 네, 나이가 들면서 면역세포인 T세포의 기능이 좀 저하됩니다. 20대랑 비교하면요. 65세 이상은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반응 속도가 60%까지 느려져요. 와, 60%나요? 네,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 24시간 안에 바이러스를 막아낼 때 시니어는 48시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꼬박 하루 24시간의 차이가 생기는 거네요. 바로 그 24시간의 차이가 단순 독감에서 치명적인 폐렴으로 넘어가는 갈림길이 됩니다. 그 시간 동안 바이러스가 그냥 퍼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독감에 걸리면 폐렴으로 진행될 확률이 젊은 층보다 7배 이상 높고요. 일단 폐렴으로 진행되면 사망률이 최대 60%에 달할 정도로 정말 치명적입니다. 세상에 7배, 60% 정말 무서운 숫자네요. 그런데 대부분 그냥 감기겠지 하고 넘기다가 병을 키우는 것 같아요. 이 감기, 독감, 폐렴 세 가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기는 코의 병, 독감은 몸의 병, 폐렴은 숨의 병.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코, 몸, 숨. 재미있네요. 네, 감기는 콧물 재채기, 목의 칼칼함처럼 증상이 코랑 목에 집중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독감은 갑작스런 38도 이상의 고혈과 함께 온몸이 부서질 듯한 근육통, 두통이 특징입니다. 몸 전체가 아픈 거죠. 몸살처럼요? 그렇죠. 그리고 폐렴은 기침이 깊어지고 가장 중요한 게 숨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가슴 한쪽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숨의 병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특히 어르신들은 증상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면서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어르신들은 폐렴에 걸려도 고열이나 심한 기침 같은 그런 전형적인 증상이 없을 수 있어요. 네, 열도 없이요? 네,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죠. 그럼 어떻게 알아채야 하나요? 대신에 갑자기 기운이 없고 식사를 잘 못하시거나 평소보다 잠만 주무시려고 할 때 혹은 말이 좀 어눌해지고 멍한 모습을 보일 때 폐렴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런 비전형적인 증상들. 이건 가족들이 잘 살펴봐야겠네요. 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집에서 버티면 안 된다.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한다 하는 명확한 신호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5가지 신호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첫째, 38도 이상의 열이 3일 이상 지속될 때. 둘째,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아플 때. 숨이 차는 거요? 네. 그리고 셋째, 기침할 때 나오는 가래가 노란색이나 초록색을 띠거나 피가 섞여 나올 때. 가래 색깔도 중요하군요. 그럼요. 넷째,
입술이나 손끝이 파랗게 변할 때 이건 산소 부족 신호거든요. 아주 위험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의식이 흐릿하고 멍하거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5가지 위험 신호 꼭 기억해야겠어요. 이제 예방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도 모르게 폐렴 위험을 높이는 일상 속 습관들이 있다고요? 네, 제가 면역력의 4대 빌런이라고 부르는 습관들입니다. 4대 빌런이요? 뭔가요? 첫 번째가 섣부른 감기약, 특히 해열제를 남용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좀 의외인데요. 열 나면 바로 약 먹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38.5도 이하의 미열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랑 싸우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아, 네, 일부러 열을 올려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건데 이때 해열제로 열을 억지로 내리면 싸우고 있는 우리 면역세포의 골든타임을 빼앗는 셈이 됩니다. 와, 오히려 회복이 더뎌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2번째 빌런은 뭔가요? 건조한 실내 환경입니다. 겨울철에 실내 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바이러스는 공중에 10배나 더 오래 떠다니고요. 우리 몸의 1차 방어막인 코와 기관지 점막이 바싹 말라붙어서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합니다. 아, 습도 조절이 정말 중요하군요. 그럼요. 세 번째 빌런은 독감 시즌의 흡연과 과음입니다. 이건 뭐 예상했던 빌런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더 해롭습니다. 담배 한 개비가 기관지 점막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섬모 운동을 6시간 동안 마비시켜요. 6시간이나요? 네. 술은 면역세포 기능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리고요. 독감 유행 시기만이라도 좀 줄이거나 끊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 빌런은 뭔가요? 이것도 좀 의외실 텐데요. 지나치게 높은 실내 온도입니다. 네, 춥고 아플수록 따뜻하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오해입니다. 실내외의 온도차가 너무 크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혼란에 빠져서 면역력이 떨어져요. 또 온도가 높을수록 공기는 더 건조해지니까 결국 바이러스에게 천국을 만들어주는 셈이죠. 아, 현들을 알았으니 이제 반대로 면역력을 키우고 폐렴을 막는 효과적인 생활 습관, 면역 방패에 대해서도 알아봐야죠. 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 10분 투자로 만들 수 있는 4중 면역 방패입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방패는 뭔가요? 아침 공복에 도라지물 한 잔입니다. 도라지요. 어르신들이 자주 드시는 건데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이 기관지 점액 분비를 촉진해서 점막을 촉촉하게 지켜주는 뭐랄까 천연 방패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말린 도라지를 끓여 마시는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호흡기 감염률을 40%나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와, 40%나요. 대단하네요. 그럼 2번째 방패는요? 귀가 후에 30초 소금물 가글과 코 세척입니다. 아, 씻어내는 거군요. 핵심은 물리적으로 씻어내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증식하기까지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 전에 씻어내는 거죠. 외출 후에 소금물 가글이랑 코 세척을 하면 독감 감염률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와, 절반이나요? 이건 당장 실천해야겠네요. 그렇죠. 세 번째 방패는 미열이 날 땐 해열제 대신 따뜻한 족욕을 하는 겁니다. 아까 해열제 빌런에 대한 해법이군요. 맞습니다. 38.5도 이하의 미열이 날 때 40도에서 42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5분간 족욕을 해보세요. 전신 혈액순환을 도와서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우리 몸의 싸움을 도와주는 현명한 방법이죠. 좋습니다. 마지막 4번째 방패는 뭔가요?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루 1.5리터 이상 물 마시기입니다. 물 마시기.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네요. 네, 수분이 부족하면 점막이 마르고 방어벽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커피나 녹차는 이뇨작용 때문에 오히려 수분을 뺏을 수 있으니까요. 순수한 물이나 보리차를 의식적으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렴구균 백신에 대해서도 간단히 짚어주세요.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라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13가, 23가. 네, 많이들 헷갈려 하시죠? 어르신들이 맞는 폐렴구균 백신은 크게 2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장기적인 면역 기억을 만들어주는 백신, 이게 13가고요. 다른 하나는 더 많은 종류의 균을 막아주는 백신, 이게 23가입니다. 면역 기억을 만드는 것과 종류를 많이 막는 것, 차이가 있네요. 네,
가장 중요한 원칙은 65세 이상이라면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23가 다당류 백신을 한 번은 꼭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 무료 지원되는 23가 백신이요? 네. 그런데 만약 이전에 어떤 접종도 하지 않으셨다면 먼저 13가 단백결합 백신을 맞고 1년 뒤에 국가 지원 23가 백신을 맞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 순서가 있군요. 네. 그렇게 했을 때 항체 형성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게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그냥 병원에 방문해서 본인의 접종 이력을 알리고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제일 좋겠네요. 네, 오늘 전문가님 덕분에 겨울철 독감과 폐렴에 대해 정말 확실하게 공부한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백신은 기본이지만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감기, 독감, 폐렴의 작은 신호 차이를 알아채는 것, 특히 어르신들의 비전형적인 증상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가장 무섭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생활 습관들은 단순히 독감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몸의 근본적인 방어력을 키우는 뭐랄까 평생 건강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경청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겨울을 나는 지혜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 쉽게 공부하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